자, 지금 남북 간에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모르게요. 이제는 하나씩 이 북에 대한 일종의 안전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나 안전판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의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면 가장 큰 잘못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남북이 지금 11개의 전방 감시 초소에 황새길을 개항하는 것으로 GP 시범 철수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자, 국방부는 어제 오전부터 남북이 시범 철수 대상 GP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당 GP에 황새길을 개항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황새길은 남북 군사 당국이 상호 GP 철수 상황을 명확히 관측 확인해서 상호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달 말까지 GP의 병력을 다 철수시키고 파괴 조치를 완료하고 다음 달 안으로 상호 검증 절차도 마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남북 공동조사단이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참 기가 찬데 공동 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를 개시한답니다. 한강과 임진강 하구 잘 아시다시피 이 김포 반도를 통해 가지고 밑에서는 한강, 위에서는 임진강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서로 만나 가지고 한강 하구를 이루죠. 그러면서 이제 강화도 앞으로 해 가지고 쭉 흘러서 밖으로 나가죠. 그런데 이 구역을 공동 이용한다. 굳이 지금 공동 이용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군 관계자와 수로 전문가 등이 공동조사단이 남북 각각 10명씩으로 53년 정전 이후에 65년 만에 공동 수로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 하구라는 것은 저 멀리 수도에서 한 200km쯤 떨어진 평양에서 200km쯤 떨어진 한마디로 남쪽에 수도 서울을 갖다가 둘러싼 중요한 북한의 침투 공간이나 공격 공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 한강 하구라는 것은 곧바로 서울로 지금 한강이 연결되어서 여의도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도심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북한은 평양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지만은 우리로는 한강이나 임진강 하구와 또 한강 하구 공동수로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우리 측 배 6척에 북한 조사단을 탑승시켜 가지고 한강하고 임진강 하구의 수로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수로 조사라는 것은 음향을 이용해서 선박에서 강 바닥까지의 깊이를 측정한 후에 조석에 의해, 즉 여기는 이 썰물 밀물의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닷물의 깊이를 측정해서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조사 과정에서는 서로 무기도 휴대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조사를 하다가 자연재해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에 남북을 가리지 않고 편의를 제공해 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강하구 수로 공동 이용을 위한 조사는 9.19 군사 합의에서 있었고 노무현이 2007년 14 합의를 북한과 했을 때도 한강하구 공동 이용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황당하게 한강하구에서 모래를 이렇게 채취해서 판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연말까지 이 공동조사를 계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26일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합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하느냐. 한강과 임진강하고 공동 이용 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까지, 그리고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평방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수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과 임진강이 김포반도 끝쯤에서 만나는 이후부터 지금 강화도, 교동도, 그리고 그 황해도 입구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다 공동이용수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ABC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데요. 국방부는 한강하고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지만은 지금까지는 민감수역으로 간주되어 민간 선박의 항행 자체가 제한되어서 제대로 이 한강 하구에 이 수로가 어떤 상황인지 조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민간 배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려면 이렇게 이 수심을 측정을 해야, 또 수로 주변에 대한 정보가 측정이 돼야 배가 다닐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 또 한강 임진강하고는 골재 채취 또 나오네요. 모레 관광, 휴양, 생태 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군사 합의에 따르면 남북이 공동이용 수역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을 하루 전에 군 통신선으로 서로 통보하고 통행 시간은 4월과 9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8시부터 오후 6시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민간 선박이 다니겠습니까? 뭐하러 다녀요? 여기에 물고기 잡으러 다녀요? 관광을 하러 다녀요? 예? 그 새를 관측하려고 다녀요? 탐조라고 그러죠. 겁이 나서 가겠습니까? 여차하면 착각했다고 쏴버릴지 어떻게 알고 갈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한강하고는 군사 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서 평화의 장소로 이 탈바꿈하겠다. 그래서 남북은 2007년 10월에도 한강하고 공동 이용에 합의하고 골재 채취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그 모래 장사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미안하지만은 바닷물과 이 민물이 뒤섞인 이 지역의 모래로서 건설 현장의 가치를 크게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지역의 골재 채취가 가능해지면 모래 자갈은 그대로 팔고 임진강 하류 수역에 이 수심을 낮추어서 모래가 빠지니까 이제 수해가 예방되고 수도권 일대에 안정적인 골재 공급이 이루어질 거다. 지금 무슨 골재가 없어가지고 건설이 스톱되어 있어요. 미안하지만은 지금 건설이 현장이 경제난으로 다 스톱되어 있지. 북한의 그 한강 하구 수역에서 골재 채취를 못해서 스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래하고 자갈은 넘쳐나는데 솔직히 말하면 건설 공사 현장이 없는 겁니다. 정말 좀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을 공사를 하면서 골재 채취해서 4대강 공사비 된다고 그렇게 뻥친 것보다 더한 뻥을 치고 앉았어요. 자, 이제 수심 측정하고 나면 잠수정, 반잠수정, 수중 침투조 등의 길을 다 열어줘서 유사시에 이 미국이 이 군사력을 이렇게 북한의 침입에 대해서 사용하려 하면 한강 하구로 북한의 특공대들이 잠수정, 반잠수정 또 수중 침투기 등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옆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중에도
일종의 북한 사람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장치들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임진강하고 한강이 만나는 김포반도 동부 끝부분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다 재면서 그걸 다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는 지뢰 제거해서 도로 닦아서 열어주고, 그게 몇 군데? 11곳에서 20군데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한강 하구같이 북한이 공격하기 좋은 데는 지금 북한이 여기 뭐가 있는지 몰라서 공격을 못했는데 이제 수심까지 친절하게 재해주고, 북한의 잠수정, 반잠수정, 수중 침투기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뭐까지 열어줘요? 골재 채취까지 해가지고 일정한 수심도 보장해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남침 루트를 알려주고, 그걸 갖다가 또 육지에서 넘어오는 것들은 차단하기 위한 GP까지 또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자, GP하고 한강하구 수심 조사에 이어 임종석이 철원에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았을 때, 지난달 말이죠, 해당 영상에 군사 보안 문제까지도 공개가 돼서 노출됐다는 겁니다. 자, 임종석이 지자랑하려고 군복 입고, 얼마나 군복이 입고 싶었으면 그렇겠어요? 국가보안법으로 빵에 가서 군대도 안 가서 지도 군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박정희 전 대통령 흉내 한번 내서 한마디로 좀 어깨 힘 좀 주보려고 했는데, 그래가 그 사진이 아까워서 또 청와대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렸고 지가 직접 나레이션을 해가지고 설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후 해설을 입힌 홍보 영상을 지난 25일 청와대 유튜브 계정에 올렸어요. 그런데 해당 영상에 GP, 통문, 고유번호, 위치 등이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GP 통문이라는 것은 GP에 출입하는 그 문이 있죠. GP라는 것은 DMZ의 안에 이 중앙 분계선 밑에 있는 거니까 남방 한계선에서 그 열고 닫고 하면서 GP로 가는 통문이 있어요. 통문 번호가 노출됐다는 겁니다. 통문은 장병들이 지뢰를 피해서 다니는 통로로 국방부가 이 보안 업무 훈령에 따라 군 경계를 노출하는 장면 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안 유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통문 위치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유튜브 댓글을 통해 영상에 비공개 대상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부분을 수정했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을 사과드린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수정 전에 2만 건의 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누가 캡처해서 이렇게 갖고 갔겠죠. 자, 그래서 임종석이 지자랑한다고 이렇게 영상 올렸다가 이 영상의 보안시설, 즉 통문 번호 몇 번이라고 하면 북한이 그 통문을 통해서 GP로 드나드는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GP를 철수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뢰를 철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도로를 놓고 평화공원을 만든다고 지랄을 하더라도 할 때까지는 보안 문제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서가지고 자, 군사시설 앞에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청와대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그거에 이제 보안 유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부러 이러는 거지. 지금 GP 철수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한강 하구 조사하고 이런 거를 보면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보니까 사고 난 거다라고 말을 할 건덕지가 안 보입니다. 이 와중에요, 지금 은행들이 미국 재무부가 공포에 전화를 한 이후에 남북 경협 세타를 다 내려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에 남북금융경제협력 TF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27일 판문점 회담 직후에 정권에 좀 잘 보여 보겠다고
우리은행이라는 것도 관치금융 대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은행장 뭐 청와대에서 임명하지요. 그래서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남북 경협이 재개되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조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은행이 지금 인터넷 은행 등 갈수록 이렇게 심해지는 지금 기존의 은행 오프라인 지점에 의한 수익성 저하 등을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닐 건데 북한과 경협이 시작되면 우리가 뭐 할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이 TF는 3개월 운영되다 종료되고 이제는 이름만 남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경고를 받고 그렇게 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에 북한 전문가 채용 공고를 냈어요. 남북 경협이나 북한 금융 인프라를 연구할 석박사 학위 소유자가 채용 대상이었는데 은행 내에 북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채용에 나섰다가 한 명도 못 뽑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채용을 계속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랍니다. 이거 국정원 직원 아니면 누가 이런 걸 알겠습니까? 이걸 채용 공고를 낸 국민은행도 매우 멍청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달에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 7곳에 대북 제재 준수하라고 전화하고 난 뒤에 자칫 미국에 찍혀서 세컨드리 보이콧 대상이 될까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해오던 북한 금융 프로젝트를 잇따라 손을 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냥 공연히 시비 걸라고 한국의 은행 7곳, 뉴욕에 지점을 개설한 은행만 골라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국내 은행들 저거가 한마디로 정권이 북한하고 뭘 한다니까 그 은행장 인간들, 저 좀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은행장, 뭐 회장 이런 것들이 좀 이 정권에 붙어서 아부 좀 해볼 거라고 이제 북한과의 협조 사업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이쁘이 여기소서 하고 꼬랑지를 달랑달랑 흔드는 거죠. 한마디로 강아지보다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은행마다 관련 전담팀을 만들고 대북 관련 조직을 정비했고 100%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도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향후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바로 북한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코드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느라 형식적으로 동참한 은행도 적지 않았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죠.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은행들이 정부 코드를 맞추고 어쩌고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처신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한국 정부 눈치를 봤던 은행권이 이제는 미국 눈치를 살피느라 전전긍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개성공단 지점을 운영했던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성공단 지점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의 휴점 상태다. 본사 1층에 있는 개성공단 임시 영업점도 형식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금강산 지점을 재개점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통일기금에 기부하는 상품도 개발한다고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 농협도 말 그대로 검토 수준에 불과하다고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남북 경협 관련 조직들을 만들었던 은행들이 이제는 동호회나 스타디그룹 수준이었다면서 선을 긋고 남북 경협 랩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신한은행은 상주 인원 2명이 스타디하는 정도다. 남북 경협 지원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행 측도 단 2번 회의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북한에 가서 우리가 이 북한 지원할 돈들 다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거들먹거렸던
산업은행 그 이동걸 회장 있지요. 특별 수행원으로 은행권 중에는 유일하게 북한에 갔지요. 산업은행은 대북 제재를 고려해 계획은 했지만 실행은 하고 있지 않다. 바람을 한번 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아직 바람 핀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권에서도 볼멘 소리를 한다는데 한 은행 고위 임원은 파산을 각오하지 않고 은행이 대북 제재를 위반할 일도 없지만은 대북 제재 완화를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까지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느냐. 아니, 보지 마세요. 마음껏 해라니까. 누가 미국 눈치 보라 했어요? 그걸 미국에서 하는 소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하겠다라고 해라니까. 마음대로 해라니까. 그래서 한 개쯤은 세컨드리 보이콧으로 날아가 버려야 그 맞아봐야 아 지옥이구나 하고 느끼지 그 전에 알겠어요? 나는 한국 기업이나 한국 은행들 중에 한 개씩 그냥 대표적으로 좀 맞고 쓰러져야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릴 거라고 봅니다. 보통요 일제시대에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전부 일본 놈들이 다 협박을 해서 앞장서서 친일 다 했겠어요? 아니지요. 대다수는 친일을 하는 게 유리하겠다 싶으니 지식인부터 뭐 종교인까지 전부 처음에는 반일을 하다가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 주장하면서 태평양을 석권해 가니까 와 일본의 세상이 왔구나 여기 붙어야지 무슨 뭐 조선 해방 같은 소리 하다가는 틀려 먹었다 해서 다 붙어 먹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상류층이나 있는 척부터 붙어 먹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초들은 그래도 심리적인 반일이라도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은행 관계자들은 얼마까지 남북 경협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앞장서던 은행들이 이제는 납작 엎드려서 미국 눈치를 보는 상황을 보니 헛웃음이 나온다면서 정부에도 우리가 좀 섭섭한 게 있다. 남북 경협 과정에서 무작정 속도만 내라 할 게 아니라 이 지금 문제가 안 생기도록 세밀하게 일을 추진해야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떳떳하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하는 일이 꼬이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은행들이 지금 북한하고 뭘 사업을 해서 돈 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돈 깨질 일만 있지요. 무슨 우리 은행이 저기 개성공단에 지점을 개설해서 거기서 우리 은행이 개성공단에 놓는 돈 정도를 가지고 그 지점에 상주하는 인원하고 수지 맞았어요? 금강산 지점 열었던 농협이 수지 맞았어요? 아니 그런 거를 해서 그래도 위에서 우리를 갖다가 좀 좋게 볼까봐 다 아부한다고 거짓거리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문제가 뭐 우리은행이나 농협이나 시중은행들 회장이나 행장이나 고위 간부들 무슨 출세 먹기 위한 상납품이에요. 당신들도 양심이 있으면 말 똑바로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친일파하고 똑같은 것들이에요.